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 2013년 70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70번. 축전지 제조 작업장에서 측정된 5개의 공기 중 카드뮴 시료의 농도가 0.02, 0.08, 0.05, 0.25, 0.01mg/m3승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측정 치들은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평균 값을 중심으로 측정값들이 좌우 대칭 형태를 나타낸다는 의미죠. 따라서 해당 측정값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대표치는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다. 먼저 공기 중 카드뮴 시료의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는 0.01mg/m3승인데요. 측정치의 대표치인 기압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측정치가 현재 5개이기 때문에 5승근 루트 0.02 곱하기 0.08 곱하기 0.05 곱하기 0.25 곱하기 0.01을 계산하면 0.0457mg/m3승이 되겠죠. 따라서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측정치가 3개라면 3승근 루트에 측정치 3개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측정치 변이가 너무 커서 재측정해야 한다. 측정치 변이가 크다고 해서 재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측정치 대표치인 기압 평균은 조금 전에 구했죠. 0.0457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측정치 변이인 기압 표준 편차는 계산하는 공식이 제법 복잡한데요.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압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식은 우측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여기서 x1, x2, x3, xn까지가 측정치 값이고요. 분모의 gm은 아까 구한 기압 평균이 되겠습니다. 해당 식에 따라 계산하면 기압 표준 편차는 약 3.47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71번. 작업 환경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입자상 물질의 측정 결과 단위는 mg/m 산승 또는 ppm으로 표기한다. 틀린 설명이죠. 가스 등의 증기 노출 기준을 표시한 단위는 일반적으로 ppm을 사용하고요. 입자상 물질의 노출 기준을 표시한 단위는 일반적으로 mg/m 산승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ppm이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2번. 신어와 같은 비극성 유기용제를 공기 중에서 시료 채취하기 위해서는 실리카겔관을 매체로 사용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비극성 물질이나 극성이 낮은 물질을 채취하기에는 활성탄이 적합한 흡착제이고요. 실리카겔은 극성, 친수성이 높은 물질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흡착제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3번.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온열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연 습구 온도와 흙구 온도만 측정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작업장 근로자의 소음 노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시 소음계는 패스트 모드로 설정하여 측정해야 한다. 틀린 설명이죠. 지시 소음계는 슬로우 모드로 설정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5번. MCE 야과지를 이용하여 성면을 포집하기 전후에 실시하는 시료 채취 펌프의 유량 보정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면 최종 측정 결과인 공기 중 성면 농도는 과소평가하게 된다. 공기 중 성면 농도를 계산하는 식은 V 곱하기 1000분의 E 곱하기 AC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E는 단위 면적당 섬유 밀도, AC는 여과지 유효 시료 채취 면적, V는 시료의 공기 채취량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유량 보정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는 것은 V가 실제 값보다 낮다는 의미죠. V가 낮으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성난 농도 C는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공기 중 성난 농도는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공기 중 성난 농도 계산식은 여기 나와 있죠.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화학적 인자에 따른 시로 치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탄광과 실리카겔관이 있고요. 막 여과지, 1-2pp 유리섬유 여과지, PVC 여과지 등이 있고요. 여기서 활성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극성, 침류성 물질이나 극성인 낮은 물질에 적합하고요. 실리카겔은 극성, 친수성 채취에 적합합니다. 또한 작업 전 근로자 소음 노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수온계는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제26조에 나와 있죠.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슬로우, 느린 상태로 한다. 이 외에 첨가물 보정 회로는 A 특성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소 배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후드 개구면에서 유해물질까지 거리를 가깝게 하면 필요 환기량이 증가한다. 틀렸죠? 유해물질과 후드 개구면이 가까우면 필요 환기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2번 외부식 포집형 후드의 제어 속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구는 피터관이다. 틀렸습니다. 피터관은 유체, 기체, 액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죠.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3번 후드에서 덕트로 공기가 유입될 때의 속도압이 같다면 유입 계수가 큰 후드일수록 후드 정압이 커진다. 틀린 설명입니다. 유입 계수는 이론 유량분의 실제 유량로 계산할 수 있고 이는 루트 1 플러스 압력 손실 계수분의 1로 나타납니다. 유입 계수가 크다는 것은 압력 손실 계수 F가 작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드 정압 공식 VP 곱하기 1 플러스 F에서 F가 작아지면 후드 정압도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VP는 속도압, 등압을 의미합니다. 4번 배룬의 정리는 덕트 내에서 유체가 흐를 때 에너지 손실은 유체 밀도, 유체의 속도 및 관의 직경에 비례하며 유체의 점도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레이놀드스는 덕트 내에서 유체가 흐를 때 에너지 손실은 유체 밀도, 유체 속도 및 관의 직경에는 비례하지만 유체의 점도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5번 사업장에서 탈취제로 사용되는 사염화 에틸렌에 대한 국소 배기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공기보다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없이 후드는 정상적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73번입니다. 다음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 요인과 건강장애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해당 문제는 빈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유리 가공 작업에서는 적외선이 발생하여 벤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페인트 칠 작업,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에는 주로 신장질환, 폐암, 뼈 장애 등이 발생하고요. 백혈병이 틀린 설명이죠. 금속 세척 작업, 노말액산, 진폐증. 노말액산은 주로 중추신경계 장애, 피부 자극, 말초신경계 장애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명은 파킨슨병, 안전뱅이병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굴착 작업, 진동, 사고 칠신염. 틀린 설명이죠. 진동에 노출될 경우에는 주로 혈액순환 장애, 레이노병,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습니다. 5번 목재 가공 작업에는 목분진, 간, 혈관, 육종. 틀린 설명이죠. 목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는 일반적으로 호흡기 장애, 피부 장애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론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유해인자별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를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74번 유해인자별 건강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세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다발성 신경염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아세톤에 노출된 근로자는 호흡기계, 중추신경계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다발성 신경장애, 안증뱅이병이 발생하는 유행자로 알려진 것은 노말액산입니다. 2번 크롬은 손톱 및 구강 점막의 색소 침착, 모공의 흑점화, 간장애를 일으킨다. 틀린 설명입니다. 크롬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는 피부 및 점막, 호흡기계, 비강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3번 삼염화에틸렌은 스펀지 원료로 사용되며 화재 시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시켜 폐 수종을 일으킨다. 삼염화에틸렌은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고도 하고요. 삼염화탄소라고도 합니다. 삼염화에틸렌이 노출될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눈, 피부, 간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4번 라돈은 방사성 물질 중 유일한 기체상의 물질이며 폐포나 기관지에 침착되어 베타 입자를 방출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상호에서 유일하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은 맞지만 베타 입자가 아니라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번 납에 의한 건강상의 영향은 신경독성, 복통, 혈색소 합성이 저해되어 나타나는 빈혈 증상 등을 들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라돈의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색, 냄새, 맛이 없는 방사성 기체이고요. 밀도는 9.73g/L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국제암연구기구에서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폐암에 대하여 명확한 발암물질 그룹 1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장에서의 노출 기준으로 600베크렐/m 3승을 제시하고 있고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실내 라돈 공구치로 4pci/L를 규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유일하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된 라돈은 붕괴를 일으키며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5번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75번 산업위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작업 환경 중 유해 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제정한 노출 기준은 MAK이다. 아닙니다. MAK는 독일 연구재단에서 제정한 노출 기준이며 국제적인 통일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2번 최근 사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는 산업위생 분야의 작업 환경 측정과는 관련성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위험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산업위생은 근로자 개인 위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활 습관 및 체력 관리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아니죠. 산업위생은 작업 환경의 개선, 작업자의 직업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생이나 개인 생활 습관, 체력 관리는 주 목적은 아닙니다. 4번 산업위생의 궁극적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대책의 우선순위는 제거, 대책, 공학적 개선, 행정적 개선, 개인 보호구 착용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작업 환경 중 건강 유해 요인은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산업위생 분야는 정신적 부담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인을 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 2013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2014년 기출문제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